네. 자, 자기소개 동영상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는데 아직 안 보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퀴즈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퀴즈 답 보내면서 자기소개, 안 보낸 학생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까지는 봐드릴게요. 오늘까지 안 보낸 학생들은 이제 1점 감점입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자기소개 동영상은 봤습니다. 1점 감점되고 어차피 여러분이 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안에 보내시는 게 좋겠죠. 그쵸? 네. 자, 어쨌든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고 좀 들으면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파악이 되고 조금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이니까 네, 좀 싫어도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러시아 일상문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자, 목차가 이렇게 깁니다. 주거문화, 음식문화, 여가문화, 결혼문화, 국경일, 교육 이렇게. 주거문화부터 한번 보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글씨가 안 보이네. 나는 잘 너무 이쪽이라. 네, 의식주에서 그러니까 의는 빼고 식주는 하는 건데 의를 빼는 이유는 뭐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네, 별로 다르지가 않고 식주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거와 식문화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 주거 문화를 보죠. 뭐 시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설명할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에서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또는 이제 18, 19세기, 그러니까 옛날이죠. 그래서 뭐 1, 2세기 전 건물입니다. 자, 건물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자, 그곳에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현상은 단독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네. 러시아에. 근데 이제 중소도시를 가면, 좀 작은 도시를 가면 단독주택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도시는 좀 대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 제가 살았던 페테르부르크 안에도 단독주택은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변두리로 가면, 요즘은 변두리로 가면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고급스러운 단독주택을 이제 짓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도심으로 가면 단독주택이 한 채도 없어요. 네. 그리고 아파트나 이렇게 산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심인 경우는 지금 새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이 재건축을 한다든가 아파트 다 부시고 옛날 건물 다 부시고 이제 새로 건물 올리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유럽은 그래서 다 옛날 아파트예요. 네. 주로 도심이나 하여튼 좀 도심을 중심으로 한 좀 도시의 외곽 지역을 제외한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은 거의 다 낡은 아파트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소련 시절의 아파트들입니다. 그 아파트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외곽 지역으로는 아주 신형 아파트들이 벌써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면 내부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잘 사는 그런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소련 시절의 구형 아파트입니다. 네. 이런 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구소련 시절의 아파트들이 많다.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나 다른 또 중소도시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층 아파트, 내가 살았던 아파트는 25층, 6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높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도심에는 그렇게 높은 아파트는 좀 드물고요. 제일 흔한 게 뭐냐면은 이 후르시초프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후르시초프라는 공산당 서기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소련 시절에 주택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주택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등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주택 공급 문제 좀 심각하죠. 이때도 이제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소련에서. 그래서 이제 그 크루스초프가 대대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아파트를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은 아파트가 크루스초프가예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모양이 다 같아요. 5층입니다. 딱 5층.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구조도 똑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도 모양이 똑같고 어느 곳이나 봐도,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방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실, 그리고 욕실, 부엌 딱 이렇게 굉장히 단촐한 그런 같은 구조고요. 천정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이런 후르시초프카가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 후르시초프카에 살아보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방문을 해서 이제 가본 적은 있는데, 네. 이런 아파트에서도 아직 살고 있다. 글쎄 앞으로는 이런 후르시초프카 내 생각에는 이게 다 재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러시아에서 그런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심에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안 한다면 안에 리모델링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파트가 되게 후졌어요. 뭐 옛날에는 안에 들어가도 후졌어요. 근데 요즘은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안에 리몬트라고 해요. 러시아는 리몬트. 그래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리모델링이죠. 네, 리모델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과거에 열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것도 이제 그 요즘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즘 아파트들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욕실 안에 화장실이 변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련식 아파트는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욕실이죠? 네, 욕실이고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도 옛날 아파트식으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나 봐, 러시아 사람들이 익숙해서. 욕실에 이렇게 욕조가 있잖아요. 이게 딱 요것만 있어. 그리고 이제 그게 있죠. 뭐예요? 세면대. 세면대는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로 그리고 물이 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물이 밖에 흐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 따로 있어요. 옆에 딱.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변기 하나만 딱 있어요. 네.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뭐 냄새 안 나고 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점도 있는데 또 글쎄요, 용도에 따라서. 근데 저도 이런 집에 살았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면 좀 답답하긴 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딱 변기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후르시초프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5층이죠? 1, 2, 3, 4, 5층. 굉장히 밖에서 볼 때도 아주 낡았죠? 네, 후르시초프카가 50년대, 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얼마 오래됐어요. 또 굉장히 낡았습니다. 안에 들어가도 이제 입구도 막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막 이래요. 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아까 리몬트 한다고 그랬죠? 러시아 인테리어 업체가 제가 살 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인테리어라는 그런 직업이 아마 생겼을 거고, 이제 고급 아파트들은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겠죠. 근데 원래는 자기들이 해요. 그냥 집주인들이 스스로 아파트를 수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화장실을 몇 달 동안 고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을 또 몇 달 동안 고치고. 우리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내는 하숙비를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그걸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시작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욕실이 끔찍했어요. 그냥 벽이 뭐예요? 휘발유로 그냥 발라놓은 그런 벽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거기에 타일이 붙여지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욕실이 그럴듯해졌어요. 뭐 그런 식으로 부엌 가구를 또 하나하나씩 바꾸시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하고 특히 남자들은 이런 거 잘해요. 잘해. 목공일을 잘해. 그래가지고 직접 아파트 수리하는 거를 좀 아마 비용 문제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수리했다 그런 거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있는데, 거실은 이제 따로 거실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방이에요. 방인데 방 하나를 이제 거실로 쓰는 거죠. 거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소파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거실용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뭐 거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냥 방에도 있긴 한데 주로 거실에 양탄자를 깔기도 하고 물론 바닥에도 깔고 벽에 겁니다. 양탄자를 큰 양탄자를 벽 한 면에 이렇게 탁 걸어놔요. 그 대부분의 집에 가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제일 큰 건 단열 효과입니다. 러시아는 추운 나라다. 춥다는 얘기는 뭐 계속 하고 또 할 겁니다. 반복될 것. 그래서 이제 벽이 춥기 때문에 양탄자를 이렇게 두껍잖아요. 걸어 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냉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양탄자가 이렇게 문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식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러시아는 난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러시아는 겨울에 실내에서 그 반팔 입고 지냅니다. 그 정도로 난방이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난방을 하냐면 바닥을 데우는 거는 한국밖에 없죠. 일본은 아마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서양은 바닥을 안 데워요. 바닥은 찹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 따뜻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다 깔고 그렇게 잤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공기를. 그래서 어떻게 데우냐면 라디에이터, 그렇죠? 물을 순환시키는 이런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저런 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벽에 이렇게 보통 두 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라디에이터 두 면이 이렇게 딱 있으면 굉장히 후끈후끈해요. 더워. 빨래도 막 이 위에 넣으면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밖엔 아무리 추워도 집에 딱 들어가면 냉따뜻한 거지. 그리고 이제 개별 난방이 아니고 전부 중앙 난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우리 식으로 하면 구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획을 그어서 난방을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난방이 꺼지면 그 지역 그 난방은 다 꺼지는 거예요.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고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난방하는데 딱 여름에 한 달 동안 끕니다. 난방. 따뜻한 물도 안 나와. 그럼 이제 더운 거는 춥거나 그러진 않죠. 여름이니까. 이제 문제는 뭐예요? 머리 감고 샤워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게 참 되게 옛날 기억을 지금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요즘도 아마 그럴 겁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름에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그래야 돼요. 돌아가면서. 지역이 다르니까. 너네 집에 요즘 따뜻한 물 나오냐? 물어보고 나오면 이제 가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때 이제 난방시설 아마 점검하고 뭐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1년 내내 난방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최근이라는 건 뭐 거의 2000년대 후니까 뭐 한 20년 정도. 네, 최근 2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도시 외곽 쪽으로. 이제 도시 안에는 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죠. 아주 초호화스러운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도 짓습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제 좀 타운하우스만 이런 거 짓는 추세입니다. 네.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벽에 이렇게 양탄자 색깔은 대체로 붉은색이에요. 항상. 네. 이런 식으로 거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들어가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러시아에. 지금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요. 비우호국이라고 이렇게 러시아가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관계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기업들이나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단독주택 굉장히 호화롭죠? 러시아에 하여튼 전 세계의 부자들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삽니다. 양극화가 아주 심한 나라예요. 자 그리고 시골은 뭐 별게 없어요. 자, 시골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죠. 시골이니까 다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집을 짓고 삽니다. 목조주택이고 벽돌로 짓기도 하는데 주로 목조주택이 좀 많아요. 주로 청통나무로 지은 단독주택에 이렇게 거주를 해서 시골에 가면 집들이 근데 뭐 예쁜 집들도 있긴 한데 또 낡은 집들도 있어서 뭐 유럽 가서 보는 것처럼 아기자기하고 이쁘다 이런 느낌은 좀 별로 안 들어요. 별로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연하고 좀 어우러진 이런 집들을 짓고 삽니다. 네. 안에 들어가면 구조는 뭐 방 있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죠. 욕실, 거실 이런 식으로 있고. 네. 이렇게 주거문화를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문화가 조금 궁금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는 굉장히 음식이 소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 프랑스. 그렇죠. 또 어디가 먹을 게 많아요. 요리법도 막 다양하고. 중국. 그렇죠. 또 프랑스, 중국. 거의 탑인 것 같고. 또 음식하면 생각나는 나라 있어요. 터키? 터키. 안 가봐서 아마 그럴 겁니다. 또 뭐 어디 있을까요? 음식하면 왜 한국을 빼놓습니까? 음식하면 또 한국이지. 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음식이 많이 발달됐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먹을 게 참 많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맛과 조리법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러시아 가면 정말 실감납니다. 근데 또 러시아에서 이제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에 비하면 러시아는 정말 음식 문화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전통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러시아는. 근데 이 미국은 가니까 뭐 전통 음식도 없더라고요. 다 햄버거 뭐 이런 것밖에 없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냥. 네, 그래도 러시아는 소박하긴 하지만 전통 음식이 있다. 네. 자, 기본 주식은 빵이겠죠. 네, 그 다음에 감자 많이 먹습니다. 감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도 좀 먹겠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기도 합니다. 매일 먹지는 않는데, 네, 이제 요 쌀이, 우리 쌀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차해진 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베트남 쌀이라고 여러분. 알죠? 길쭉하고 찰기가 없는 쌀. 날아간다고 하는 쌀. 네, 요런 쌀 먹어요. 네, 요런 쌀 먹습니다. 그래서 참 밥 먹는 게 좀 괴로웠어요. 우리도 할 수 없이 그런 거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찰진 쌀들이 수입이 돼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지로 팔아요. 러시아는 쌀을. 이렇게 많은 양을 살 수는 없어서 1kg씩 이렇게. 1kg? 1kg. 그렇죠. 많으면 1kg. 이렇게 봉지로 사다가 이렇게 먹곤 했었습니다. 자, 빵이 이제 그 주식인데요. 자, 밀가루로 만들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자, 밀가루로 만들면 굉장히 몸에 안 좋겠죠. 주식을 밀가루로 먹으면. 근데 호밀이에요. 주식이 그 재료가. 자, 호밀을 발효를 시킵니다. 그것도. 자, 호밀도 재료가 좋죠. 발효 음식은 또 몸에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본 음식은 굉장히 건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흑빵이라고 부릅니다. 흑빵. 러시아 말로. 색깔이 진짜로 이렇게 시커매요. 그래서 흑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맛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담백한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흑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큼한 그걸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먹으면 시큼한 맛이 나는 이 두 종류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좀 시큼한 걸 좋아하고 네,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는 시큼한 빵 못 먹어요. 그래서 담백한 걸 항상 이렇게 빵 맛이 어떠냐 이거 시냐 이거 물어보고 안시다 이런 걸 사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시큼한 게 몸에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빵은 이거예요. 집에서 실제로 그 오븐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흑빵을 집에서 구워서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좋죠. 집에서 구우니까. 근데 이제 바쁜 사람들은 집에서 구울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은 되게 간단히 먹어요. 그래서 빵하고 습 아니면 죽 뭐 이런 거 간단히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은 밖에서 먹으니까 뭐 대충 해결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녁은 조금 더 먹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 식사에다가 샐러드 야채 섭취해야 되죠. 그다음에 육류를 곁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하여튼 먹는 게 뭐 우리보다 훨씬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흑빵이에요. 이렇게 생겨서 식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근데 훨씬 이제 딱 만져보면 단단해요. 식빵은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네, 단단하고요. 밀도가 굉장히 높고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구멍 뻥뻥 나 있죠. 자, 이거는 뭘
뭘 했다는 증거죠? 가료를 시켰다는 증거입니다. 네, 가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빠져나가잖아요. 가료를 시키면. 그래서 이렇게 안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빵처럼 똑같이 이렇게 잘라서 먹고, 그냥 먹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보통 토마토, 그 다음에 햄, 그 다음에 치즈, 이런 거 얹어서 먹습니다. 맛있어요. 러시아 치즈랑 러시아 햄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든든하고 또 맛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습인데요. 쉬라고 합니다. 러시아 말로 쉬. 쉬 발음이 좀 그렇죠? 네, 이게 쉬예요. 네. 기본 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뭐가 들어갔어요? 양배추, 여기 양배추예요. 주 재료가 양배추. 그 다음에 고기. 고기는 뭐 소고기겠죠, 주로. 그 다음에 감자 넣습니다. 감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근.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기본 재료를 가지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얀 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음식마다 들어가는 요 하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쉬를. 이제 겨울에 이 쉬를 이렇게 먹으면 진짜 속이 이렇게 확 따뜻해지는 느낌이 금방 들어요. 맛이 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게 아주 좋고, 이제 가끔 이렇게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쉬를. 그 다음에 이제 보르쉬라는 거, 저 쉬 앞에 보르가 붙었죠? 보르쉬, 쉬, 보르쉬. 이것도 이제 또 죽인데, 아니 습인데, 색깔이 빨갛죠? 자, 이 빨간 거는 왜 빨갈까요? 뭐가 들어가서 빨갈까요? 재료를 한번 보세요. 토마토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네, 비트. 그럼 비트 아세요? 네, 러시아는 비트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 비트를 재배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해서 난 러시아 갈 때까지 비트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트 잘 안 먹었죠. 요즘은 좀 먹지만. 그래서 비트가 뭔지 몰랐는데 러시아 가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뻘게 가지고 파는데 이거는 이제 자를 때부터 이제 손에 막 뻘겋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트를 이 보르시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음식에 넣어서 먹어요. 뭐 샐러드도 해서 먹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가서 비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맛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재료가 비트예요. 그래서 빨간 거예요. 토마토도 넣지만 그게 이렇게 빨갛게 만들진 않습니다. 역시 고기 들어가고 양배추는 기본이고 거기에 비트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양파나 그다음에 토마토도 넣고, 요 파란 거는 러시아식 향신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빼트루시카 뭐 몰라도 되는데, 요거는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못 먹어요. 이거 이 맛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쓰면서 냄새가 이렇게 매우면서 하여튼 그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러시아 음식에는 들어가는 맛을 내는 향신료다. 그래서 요거 좀 넣었는데 나는 요거 들어가면 안 먹어요. 네, 러시아 사람은 좋아하고요. 요 맛은 어떠냐면은 아까 쉬는 무조건 따뜻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근데 요 보르시는 1년 내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여름에는 차게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찬 보르시도 꽤 맛있어요. 나는 찬 보르시가 더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좀 러시아는 뭐 덥다 이렇게 느낄 날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좀 여름에 이렇게 찬 보르시 이렇게 먹으면 시원한 느낌이 나. 그리고 이제 달짝지근하고 뭐 이래가지고 보르시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러시아 여러분이 혹시 여행하게 되면 식당 가면 다 팔아요. 식당 가면 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까샤라고 해가지고 쌀죽입니다. 쌀로 그냥 끓인 죽이에요. 간단하게. 우리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마가린, 버터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 게 이제 이거는 같이 이제 넣는 거고, 여기 이제 쌀로 끓이는데 우리는 물로 끓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유 넣어요. 우유. 그래서 맛이 굉장히 고소해, 까샤가. 그래서 이제 나도 가끔 이제 막 감기 걸리거나 좀 몸이 좀 아프거나 이럴 때 주인 아줌마가 까샤를 갖다 주면 되게 좋아요. 기운 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직접 할 줄은 모르니까. 근데 이거 이제 주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 종류도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몇 가지.
제일 흔한 샐러드가 이거예요. 올리비에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식 올리비에.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만든 샐러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 자, 재료 뭔지 한번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이거 보고 뭐 들어간 것 같아요? 옥수수. 네, 옥수수 콘 들어갑니다. 또 당근. 네, 당근 얇게 썹니다. 또 마요네즈. 네, 마요네즈로 버무립니다. 최종적으로. 네, 그다음 브로콜리는 안 넣어요. 네. 양배추도 안 넣어요. 감자, 그렇죠. 감자 기본적으로 전부 이렇게 깍둑 썰기로 얇게 썹니다. 그다음 햄, 그렇죠. 네, 햄 들어갑니다. 햄 좋아요, 러시아 사람들. 또 호박은 잘 안 넣어요. 네. 넣어도 돼, 사실. 근데 여기 올리비에는 뭐든지 넣어도 되긴 해요, 사실은. 사과, 네, 사과 넣습니다. 잘. 그림 보고 맞춰보세요. 그림 보고. 또 뭐 넣을 것 같아? 피클, 그렇지. 오이 피클 있죠. 그 오이 피클 넣습니다. 그러면 또 신맛을 내줄까요? 대충 나온 것 같은데 또 뭐 있을까요? 네, 대충 다 여러분 바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막 썰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계란도 삶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마요네즈로 버무리면 끝.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네, 전체적으로 고소한 맛이 나고 이렇게 포만감도 느껴지는 그런 그 샐러드입니다. 올리비에. 네, 이것도 이제 그 그 집에서 자주 해 먹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일상 주식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과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일은 자, 러시아가 추운 지역이니까 과일이 풍부하지가 않은 편입니다. 주로 이제 남쪽 지방에서 좀 나지 그 북쪽에는 과일을 잘 안 나요. 근데 시골에 가면 이제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사과나무는 좀 볼 수 있고 내가 본 게 뭐 사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과일 재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남쪽에서 과일을 가지고 오고 또 어디서 가져올까요? 과일을 어디서 많이 수입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렇지. 네. 러시아의 과일 공급원은 남쪽 카스카스 지방 아니면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그 일조량이 풍부해서 아주 과일이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들여와요. 자, 대표적인 러시아 과일은 사과와 그다음에 오렌지. 오렌지 이것도 거의 수입인데, 자, 러시아에서는 주 비타민 공급원이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1년 내내 먹어요. 겨울에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오렌지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렌지를 뭐 한국에 있을 땐 별로 안 먹었죠? 러시아 가니까 오렌지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싸죠? 싸니까 먹게 되더라고. 그리고 또 달고, 네, 그래서 오렌지 먹는 거를 이제 러시아 가서 뭐 배웠다고 해야 되나? 한국 오니까 또 다시 안 먹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렌지 별로 안 먹으니까. 예, 비타민 공급을 위해서 오렌지를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계절에는 과일이 좀 없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과일이 막 시장에 쏟아져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써있네. 자, 여기 수박 굉장히 많아요, 여름에. 근데 수박이 훨씬 커 보입니다.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 엄청 큽니다, 수박이. 그리고 달아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거라서. 그 다음에 체리. 이거 맛있는데 우리 비싸서 잘 못 먹죠? 이제 러시아에 가면 체리가 싸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5학년 때 러시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얘가 체리를 좋아하거든. 맨날 체리 사달라면 야, 체리는 너무 비싸지 않냐? 우리가 먹기에는 이러고 잘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 가면 체리를 시커멓고 거기 체리 정말 싸. 여름에 갔거든요. 그래서 체리 많이 먹고 왔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쌉니다. 네, 여름에. 그 다음에 살구도 많이 먹어요. 살구.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게 여기 디냐라는 겁니다. 디냐라는 거 여러분 보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디냐? 거의 처음이죠. 그렇죠? 디냐라는 것도 중앙아시아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자, 러시아 자체에서 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뭐 닮았어요? 멜론 닮았죠, 딱. 그리고 색깔은 노라니까 참외 닮았지. 그래서 참외와 멜론의 중간인 과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양이 정말로 완전히 이렇게 정말 구 모양, 완벽한 구 모양인 디냐가 있고요. 타원형인 디냐가 있습니다. 타원형.
큰 거. 그래서 모양은 두 가지고 보시면 겉에 이런 모양이 지금 멜론 같죠, 정말. 맛도 정말 멜론 같은데 멜론보다 훨씬 달아요. 정말 답니다. 상해보다도 달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디니아가. 물론 이제 안 익은 거는 안 그렇지. 안 익은 거서 잘 익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잘 익은 거는 정말 그 당이 높고 과즙이 아주 풍부해서 진짜 러시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별로 없는데 이 디니아 정말 좋아합니다. 싸고 여름에 굉장히 싸고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디니아. 예, 러시아에서 근데 이제 디니아를 반입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걸 좀 들고 오면 좋을 텐데 선물로 뭘 가져갈까 그러면 디니아 좀 가져오면 안 되니 그러면 안 된다고. 안타까워요 좀. 국내에도 가끔 이 디니아가 마트에 보이더라고. 근데 너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싸. 그럼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신선도도 떨어지고 맛도 뭐하러 먹겠습니다. 비싸고. 러시아가 가서 현지 러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여러분 가시면 여름에 가면 그냥 길거리에 디니아를 이렇게 놓고 팔아요. 길거리에 팔고 시장에 팔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음식은 겨울을 위해서 겨울이 길죠. 자, 아직까지도 러시아는 지금 3월인데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 녹을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겨울이 너무 기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비타민 섭취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이제 오렌지만 갖고는 또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 자, 저장 음식 이런 거 이제 이런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절임 음식입니다. 절임 음식을 집에서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이걸 이제 겨울에 꺼내 먹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요? 보면 이런 하얀 거 여기 양배추입니다. 그 다음에 오이 보이시죠? 통째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 썰어서 넣고 그 다음에 버섯도 써요. 버섯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버섯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 파프리카 이런 것들 해갖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이렇게 쫙 전시해놓은 우리 저기처럼 우리도 절임 음식 좋아하는 분들 있죠? 쫙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쫙 놓고 겨울에 이제 꺼내 먹는 거예요. 반드시 집집마다 이걸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게 뭐 있냐면 러시아는 아직은 사 먹는 거보다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집에서 된장 담그고 고추장 담그고 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러시아에서는 집에서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잼을 집에서 또 만들어요. 바레니에라고 합니다. 잼을 러시아말로 바레니에라고 하는데 뭐 과일로 각종 과일로 만들어요. 이건 딸기죠? 딸기, 그 다음에 포도, 사과,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주 3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건 이제 딸기지. 잼을 만들어 갖고 집에서 먹는데 이제 설탕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요거는